자, 반갑습니다. 5월 13일 주간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경기 분석하면서 말해주던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업 버튼이 눌려지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업 버튼 이게 표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웬만하면 불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초까지 11일까지 엄청나게 달렸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잠잠한 느낌이죠. 근데 뭐 금액 자체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흐름 타면 또 한 번만에 회복합니다. 아시죠? 어제 스타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려야 될 때 금액을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연패가 2연패이기 때문에 배당도 3.2배로 대폭 낮췄어요. 평균 3.2배 두 조합 나갑니다. 뭐 이 정도 하면 한 조합 무조건 맞죠. 한 조합 맞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맞고 나면은 야간에 좀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간 경기 제가 거의 분석이 끝났는데 뭐 일부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야간에 승부를 한번 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뭐 물부 보여드릴까요? 물부 어떻게 갔냐면 한폴락이에요. 한폴락 배당이 뭐 저배당 가가지고 낙된 건 아니고 낙대도 좀 고배당 가서 낙대야지. 미러키 1마에 세인트 역배 걸렸잖아. 디트로이트가 이거 병살 찬스에서 공 뒤로 빠뜨려가지고 주자들 올세입 돼가지고 이거 디트 졌습니다. 디트 한폴락입니다. 9.5 배틀 9.5배 아쉽습니다. 이거 될 줄 알았는데 미러키 너무 좋아 보였고 세인트도 아마 이겼죠. 이게 지금 9회인가 하고 있던데 아마 이길 거고 아쉬워요. 역배 워싱턴 디트 세인트 마이애미 이렇게 줬는데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네.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9.5배 그냥 딱 걸렸으면은 굴뚝 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주간부터 다시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LG와 삼성 경기부터 봅시다. LG 토러스트 나오고 삼성은 원태인 나옵니다. 지금 삼성이 8연승이에요. 어제 경기 제가 삼성이 질 거라고 봤어. LG가 1점 차 승부해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후반 8회였나요? 그때 7점이나 8점 말로만 치고 막 난리를 치던데 그래가지고 삼성이 대승을 거뒀어요. 지금 흐름이란 걸 이래서 무시를 못해. 지금 8연승 중이고 오늘 선발이 토러스트와 원텐이란 점을 고려해보면 선발 매치하면 그렇게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LG의 방망이가 확실히 좀 예전 같지가 않아. 일단 그 문보경 빠지고 하니까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유영찬도 시즌아웃 되고 나니까 이제 뒷문이 살짝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뭐 손주영을 마무리로 쓴다고 하는데 손주영 마무리 쓰는 좀 에바 아닌가? 걔는 선발 자원인데 마무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 경기는 뭐 선발 비슷하다고 보고 그리고 원태인이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후속이 원래 시즌 초반에 145, 146에 나오다가 최근에 148, 149, 150 이렇게 찍힙니다. 원태인은 그 정도 후속 나와야지 통하는 투수예요. 근데 후속이 올라온 거 보면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선발은 뭐 삼성이 약 우세인 것 같고 방망이는 삼성이 훨씬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불펜도 원래 LG가 강점이었는데 이제 LG가 불펜이 강점이란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경기는 저는 삼성이 9연승까지 할 것 같아. 9연승 하고 난 뒤에 9수 걸려가지고 10연승 하냐 못하냐 그 싸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 승 보고 양 투수 다 수준급이기 때문에 8.5 언더로 볼게요. 8.5 언더 삼성 승에 8.5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롯데와 NC. 롯데는 비슬리 나오고 NC는 테일러 나옵니다. 둘 다 상대전 첫 등판이고 NC가 어제 3연패를 끊었어요. 롯데 상대로 잘 던졌고 어제 그 누구죠? 엘빈 로드리게스는 제가 던지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걔는 일단 공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요.
스트라이크도 좀 낮은 존에 형성이 돼야지 변화구가 더 잘 통하는데 너무 스트라이크가 높게 형성이 되니까 변화구가 뭐 떨어지다가도 상대방이 안 속거나 쳐냅니다. 그래서 엘빈 로드가 좀 힘들어 보이고, 그 반면에 비슬리는 얘는 방어율이 3.2지만 FIP는 더 낮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좋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은 테일러보다는 비슬리가 살짝 앞선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롯데가 NC만 만나면 경기가 꼬이고 있는 중이라 롯데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멘트를 못 주겠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롯데가 NC 상대로 4연패 중인데 올 시즌에 이번 경기도 롯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NC 사이드로 보고, 비슬리도 이상하게 로드리게스가 잘 던지면 비슬리도 잘 던지고 못 던지면 못 던지고 이게 좀 반복이 돼요. 어제 또 로드리게스가 못 던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못 던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면 9.5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NC 승에 9.5 오버 주드립니다. 다음 KT와 SSG. KT는 보실리 나오고 SSG는 다케다 나옵니다. 보실리는 시즌 초반에 3경기인가 4경기 동안 무실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간파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직전 경기는 안타 11개 맞았고, 투구 패턴이 뭐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케다도 시즌 3-4경기 못하다가 한 2경기 잘 던지고 직전 경기 또 안타 당했어.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제구가 너무 안 잡혀 있어서, 원래 일본에 있었을 때도 소프트뱅크 우승 멤버였을 때도 뭐 구위는 좋았지만 제구가 항상 불안한 투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구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2경기 잘 던졌으니까 또 2경기 못 던지겠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NC 상대로 직전 경기 안타 7개 맞았고 안타 8개 실점 했고, 이번 경기도 KT 상대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KT 좌타 라인이 무서워. 그죠? 김현수, 최원준, 일리어드,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왼손 잘 치는 애가 한 4명이, 김민혁도 왼손인가요? 왼손 잘 치는 애들이 많아서 다케다가 이번 경기도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KT 보실리도 SSG 상대로 쉬워 보이지 않나?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 압도적인 그런 아우라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양 투수 다 어느 정도 상대 타선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8.5 기준이라면 오버 충분해 보이고, 승패는 KT 승 볼게요. 그래서 다케다보다는 보실리가 좀 더 계산이 선다. 그죠? 그래서 KT SSG의 연패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KT 승에 8.5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기아와 두산. 기아는 양현종, 두산은 최준호 나옵니다. 뭐 최준호는 올 시즌 불펜으로 나오다가 직전 경기에서 2.2이닝 던졌어요. 작년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5이닝 동안 잘 던진 적이 있어. 근데 거의 불펜으로만 나왔고 올 시즌 첫 선발입니다. 아마도 오늘 경기 잘 던지면 3이닝, 4이닝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작년에 5이닝 이상 던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 2회 잘 넘어가면 3, 4, 5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 선수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언터처블이었습니다. 8이닝 동안 3진 10개 포볼 1개 잘 잡혀있는 모습이죠. 또 근데 불펜으로 나올 때와 선발로 나올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이가 많은 투수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떨릴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는 기아의 자타자들도 괜찮고, 양현종이 뭐 예전 같지가 않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투수라 선발 매치업에서 확실히 양현종이 있는 기아가 좀 더 앞선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두산의 경기력을 보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방망이도 좋고 불펜도 좋고, 선발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 경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현종이 좌타자인데 지금 두산의 상위 타순이 전부 다 우타자예요. 뭐 박준손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론이라든지 양의지라든지, 아마 양현종이 두산 상위 타선에 많이 호소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준호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하지만 불펜 상황 가면 두산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두산 사이드로 보고 9.5 기준점이라도 오버로 볼게요. 오늘의 1픽은
저는 두산 역배 봅니다. 두산 역배 쪽 추천드립니다. 다음 키움과 하나. 키움은 박정훈, 하나는 에르난데스예요. 자, 박정훈은 지금 이제 선발로 점차 그 이닝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직전 경기 4이닝 던지면서 4실점 했어요. 삼성 타선에. 근데 올 시즌에 최강 타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하나입니다. 지금 10경기에서 86점 내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한미일 통틀어서 방망이로만 치면은 하나가 최고입니다. 물론 실책도 많고 실점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방망이 하나만으로 끝내준다. 아마 박정훈이 하나 타선을 맡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하나가 웬만큼 점수를 낼 거고, 에란데스가 시즌 초에 좀 고생했다. 최근 두세 경기 엄청 잘 던졌어요. 뭔가 0점이 잡히는 그런 기분인데, 이 선수도 뭐 제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투수라 한 번 정도 또 흔들릴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정훈도 점수 주고 에르난데스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5으로 보고 승패는 당연히 하나 쪽으로 어떻게 맞지 않나. 근데 배당이 너무 없어. 갈 거면 마행 가야 되는데 마행 갈지 안 갈지는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자, 업버튼 0명이네. 한 명만 눌러보세요. 한 명만. 한 명 누르면 시작하지. 일본 야구도 있습니다. 한 명만 업버튼 한 명만. 안 해주네. 몰래 들어와가지고 몰래 보고 나가지 마요. 누가 보고 있는지 압니다. 로그인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몰래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아시겠죠? 자, 일본 야구 봅시다. 지금 뜨끔한 사람 있을 거야. 자, 야쿠르트와 한신. 야쿠르트는 야마노 나오고 한신은 다카시 나옵니다. 자, 다카시가 올 시즌에 4승 했는데 4승 다 그거예요. 완봉승. 전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완봉이에요. 예전에 송승준이가 2010년도인가 3경기 연속 완봉한 적이 있었어요. 삼봉이라는 별명이 그때 붙었었죠. 지금 다카시는 지금 3경기 연속 완봉승이고 올 시즌 5번 나와서 4번이 완봉승입니다. 던졌다고 하면 9이닝 무실점. 그죠? 엄청나죠? 야쿠르트 상대로도 얼마 전에 9이닝 완봉했습니다. 방어율 0.21, 휘브는 0.55. 만화책도 이런 식으로 쓰면 욕 들어 먹어요. 너무 좋아. 야쿠르트 야마노가 성적이 나쁘지가 않잖아. 방어율 2.15에 1.04 휩. 근데 저 스탯 자체가 다카시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여요. 너무 비정상적인 스탯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야마노가 좀 초라해 보인다. 요 경기 어떻게 될까요? 배당이 확실히 한신이 1.46 정배당입니다. 그죠? 근데 야마노도 좋단 말이야. 그리고 4경기 연속으로 완봉할 일은 거의 없겠죠. 없다고 봐야 돼. 아무리 그래도 야쿠르트 방망이 최근에 좋기도 하고, 요번 경기는 기준점이 6.5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양 투수 다 지금 던지고 있는 뭐 실력에 비해서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6.5. 왜 그럴까? 그리고 오버 배당이 정배당이에요. 6.5 오버가 정배당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털린다는 말이잖아. 웬만큼 점수를 준다는 말이잖아. 다카시 지금 0.21이고 야마노도 2.15인데 좀 이상해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한신의 다카시도 이번 경기에 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신 승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 풀엔으로 보시고 승패는 6.5 오버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이 기준점이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말이 안 되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답이라니까. 보통 토토에서는. 그래서 풀엔은 6.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3연봉에 4봉은 진짜 역대급이다. 아마 앞으로 이런 기록이 나오려나? 5번 던져서 완봉 4번 하는 기록 있습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없을걸? 좀 심해요 이거는. 다음 요코하마와 주니치. 시마다랑 나카니시나 둘 다 루키예요. 루키. 시마다는 한 번 던졌고 나카니시는 3번 던졌습니다. 서로 그냥 자존심 대결이라고 보면 되고,
배당은 요코하마가 정배, 주니치가 역배예요. 근데 양 투수 다 그냥 던진 거 기록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 좀 달라. 나카니시는 그냥 구위형 투수입니다. 삼진을 많이 잡아. 근데 그만큼 포볼도 많이 줘요. 근데 요코하마의 시마다는 삼진 거의 안 잡고 포볼도 좀 좁혀주는 편이고, 그죠? 양 투수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다만 방망이 부분은 주니치보다 요코하마 쪽이 좀 많이 앞선다. 특히 좌타자가. 요코하마의 좌타자들이 난리예요. 사노, 미야자키, 미모리, 가츠마타, 요시토모 전부 다 뭐 3할 넘거나 3할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루키 나카니시가 아무리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투수라고 하더라도 포볼 한두 개 주고 깔려있는 상태에서 안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실점률은 충분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마나도 지금 주니치 상대로 한경기 던진 게 다야. 지금 연속적으로 2번 나오는 거잖아. 주니치 상대로. 여태까지 데뷔전이 주니치였고 또 주니치전이다. 주니치 타자들도 시마나 공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났지만 2번 연속 뭐 당하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요코하마 시마나 공을 어느 정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가 루키들이고 이닝을 그렇게까지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한 5이닝 전에 실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두 팀 다 불펜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기준점 7.5라고 하더라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 않나 싶고, 승패는 방망이만 보면 요코하마 쪽 승을 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 힘으로 윽박 지르면서 그 위기 관리가 있을 선수는 나카니시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기 주니치가 웬만큼 비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렌의 7.5오버로 볼게요. 다음 지바와 니오넴. 지바는 오지마, 니오넴은 렌 나옵니다. 오지마 그냥 얘는 최근 태양이 던졌죠. 뭐 그럭저럭 던지고 있는 편이고, 다만 니오넴 만나면 최근 10경기에서 1승 6패입니다. 안 풀려. 방어율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뭐 1승 6패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정도고, 렌은 반대로 지바 상대로 최근 2년 동안 3번 나와서 패전 없이 2승 챙기고 있습니다. 세부지표도 렌이 살짝씩 좀 더 앞서고, 그죠? 올 시즌 성적도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요 경기는 뭐 상대전에서 앞서는 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방망이도 니오넴이 그래도 강팀인데 올 시즌 스타트가 좀 안 좋아요. 그죠? 많이 안 좋아.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성적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3연승 중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레이에스의 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2할 중순에서 지금 3할이 넘었습니다. 점점 방망이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니오넴이 전통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좌투수에 좀 강했어요. 그죠? 만나미, 레이에스 이런 애들이 다 우타자잖아. 군지까지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한 방씩 쳐주면은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니오넴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7.5지만 오지마렌 둘 다 상대전도 그렇게 안 좋고 올 시즌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팀 다 불펜이 썩 좋지 않다. 거의 꼴찌급이죠. 이 경기도 7.5 기준점이지만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 소뱅과 세이브. 소뱅은 후지와라, 세이브는 다카시 나옵니다. 자, 다카시는 지금 소뱅 상대로 올 시즌 3번 던졌어요. 3번 던졌는데 23이닝 동안 안타 7개밖에 안 맞았어. 그리고 실점은 1점밖에 안 줬습니다. 저게 아마 홈런일 거예요. 1점짜리 홈런 맞은 게 다일 거예요. 봅시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요. 소뱅 상대로 23이닝 동안, 올 시즌입니다. 23이닝 동안 안타 7개, 홈런 1개 맞고 1실점밖에 안 했어요. 거의 소뱅은 지금 호구 잡혔어. 소뱅이 우투수한테 저렇게 고전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카시가 뭐 작년에 뭐 메이저 진출하네 안 하네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근데 안 했고 올 시즌 던지는 거 보면 얘 뭐 메이저 가겠더라. 딱 요즘에 차는 거 보면 머리도 멋지게 길렀고 공도 빠르고요. 그죠? 스타트도 좀 있고. 소뱅의 후지와라, 얘는 고졸 3년차 신인이에요.
제가 얘를 좀 찾아봤는데 키는 그렇게 안 큽니다. 175에서 177 정도 되겠던데 야마모토랑 좀 비슷해요. 공구속이 156, 157 찍어버립니다. 뭐라고요? 폼이 되게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지 공만 던진다면 쉽게 공략 당할 공은 아닙니다. 공이 엄청 빨라요. 얘가 또 소프트뱅크 후쿠오카 현 출신이라서 그 고향 팀 내에서 되게 관중들한테도 인기가 높고 팬들한테도 기대감이 높아요. 지금 이 선수를 지금 이 경기에 선발로 내는 이유는 지금 다카시한테 소뱅이 호구를 잡혔잖아. 3경기에서 23이닝 1자책 1점밖에 못 보냈잖아. 그것 때문에 얘를 내는 것 같아. 어차피 낼 거라면 큰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3번 연속 다 졌는데 이번 경기 진다고 해도 신인인 후지와라를 욕할 사람은 없잖아. 그죠? 후지와는 자기 공 던지면서 한 3, 4이닝 동안 한 1, 2실점하고 내려가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죠? 오히려 다카시가 좀 더 부담을 갖겠죠. 지금 3경기에서 23이닝 1실점이면 방어율이 0. 뭡니까? 한 0.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상한 거는 기준점이랑 배당입니다. 지금 소뱅이 배당이 1.58이에요. 세이브가 1.949. 기준점은 7.5다. 다카시가 나오는데 다카시가 소뱅 상대로 올 시즌 완전 극강 모드인데 소뱅이 정배라고 이상하죠. 그죠? 이거 오즈들도 소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카시가 무너진다는 거야. 4번 연속으로 다카시가 이기진 않을 거다. 오늘 아마 뭐 세이브 프렘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세이브가 5연승 중이고 근데 오늘 경기만은 세이브 쪽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세이브로 향하고 있는데 다만 배당은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경기는 보통 오즈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도뱅승을 봐야 되고 기준점 7.5라고 하더라도 후지와도 어쨌든 신인 첫 등판이고 데뷔전이고 다카시도 한 번도 안 무너졌다. 올 시즌에 소뱅 상대로 그럼 무너질 때 된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작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소뱅 상대로 18이닝 동안 방어는 5.00이었어요.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59인 동안 2.75인데 저 59이닝에는 이번 시즌에 23이닝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번 23이닝에 1자책점 빼면 방어율은 4점대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5점대 넘어가겠죠 거의. 그래서 올 시즌 기록만 빼면 다카시가 소뱅 상대로 좋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카시가 올 시즌 좀 많이 좋아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오늘은 소뱅 정배에 7.5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추천이 2명밖에 없네. 5명 되면 내가 1핑 한 번 더 말하지. 자, 2명 5명 되면 한 번 더 말할게요. 자, 5명 되면 말합니다.